네, 그렇다면 들으신 여검사 성추행 폭로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신의 실명까지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북부지검에 재직하고 있던 2010년 10월 30일에 한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이기남 장관을 모시고 왔던 법무부 검사 안태근 검사가 자신의 옆에서 그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으면서 장시간 동안 성추행을 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사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라고 한 연락이 왔었었는데 예. 그냥 검찰 그 간부들이 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선으로 그냥 끝을 내버리고 그 이후에는 본인 그 가해자죠. 가해자는 뭐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래서 8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실제로 검찰 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당한 사무와 관련된 그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고 결국 검찰총장 경고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사건까지 있게 되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네, 이 성추행에 대한 사과는커녕 뭐 경고를 받고 부당한 인사 조치까지 받았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과 관련해가지고 2010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2015년, 14년 즈음부터 본인이 했던 사무 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상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 검사 얘기로는 자기는 그런 지적을 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건에서 이제 누적이 된 지적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이제 경고까지 받았는데 주의 조치까지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른 곳으로까지 전보 발령이 나니까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 법무부나 이쪽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절차적인 문제에서 당연히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의를 주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에서는 불이익으로 발견을 못했다. 이런 입장인데 통영지청 발령이 어떤 면에 있어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 통영지청이라고 하는 곳은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곳이에요. 거기는 한번 거쳐가고 나면 이제 승진한다라는 얘기가 사실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서지현 검사가 이제 가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지방 발령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방으로 갑작스러운 그런 정보 발령 같은 것들을 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불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여검사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검사들이 2년마다 이제 순환 보직을 하게 되어서 여기저기를 다니게는 되는데 아이를 키우거나 가정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안 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통영시는 너무 멀고 원래 사실은. 좀 감안을 좀 해주는 건가요, 그럼? 예전에 이제 검사들의 중에서 여자분들이 많이 없을 땐 사실은 거의 다 수도권에서만 근무를 하게끔 해줬었었는데 여검사들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면서부터는 그런 이제 뭐 배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사실상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영지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본인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다라고. 예. 근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그 지원하는 내역적인 이제 없다 그러면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왜 날 뜬금없이 글로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에 관해서 지난해 7월에 이문정 검사가 이 검찰 게시판에 한번 글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이 8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이 일이 이제 밝혀진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문정 고부장 검사가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본인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그 감찰 제도와 관련된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었고 특히 지난해 7월에 그 이러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했는데 그 두 번째 사례 중에 바로 이 서지현 검사 사건이 있었다. 예.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결과적으로 마이등 품격으로 흘러갔었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지현 검사에게 용기를 내서 말하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지현 검사가 거부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본인이 검사장에게 불려갔다는 겁니다. 왜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나서서 들쑤시고 예. 있느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서지현 검사가 용기를 낸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의견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남자 검사는 그렇다면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그 안태근 예. 검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돈봉투 만찬 사건 때 옷을 벗은 이제 그런 분인데요. 그 법무부 감찰국장이었죠.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당시에 술이 너무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지현 검사 얘기도 2010년 당시에 이 안태근 검사가 상당히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공개적인 상황이 장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예 그 법무부나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태근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그 옷을 벗은 다음에 예. 이제 교회 그분이 종교인이거든요. 예. 교회에 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그 간증하는 형식으로 본인이 그동안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간증은 없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되고 감사가 되면 일단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이미 퇴직한 남자 검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직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인사상 불이익이라던가 그런 거는 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런 강제추행이 하나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예. 하나는 형법상 강제추행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범죄인데 이게 2년 이하의 징역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예. 이런 경우는 사실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보다는 아마도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사실은 그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2028년이니까 아직은 시효가 남아 있고 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된다면 형사적인 처벌도 어쩌면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사실 오래된 사건이고 당시에 이제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진실성 있는 증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이제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인데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당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예. 입장이 사실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감찰국 쪽에서는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양쪽에서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또 지난해 8월이었죠. 자신이 맡은 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판사가 정직 한 달의 징계로 끝났습니다. 공분을 샀었는데 어떤가요, 이거? 네, 이게 이제 예. 그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원래 이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하는 단독 판사님이 계시고 그 사건을 전담해서 맡는 검사님이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 검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공판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공판 검사인 여자 검사님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마 이제 노래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날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 여검사가 매우 불쾌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그 판사님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않았고 그냥 한 달 정도의 정직으로만 가볍게 끝나서 예. 이 부분이 과연 법을 집행하는 그런 판사와 또 법을 다루는 그런 검사의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검찰뿐 아니라 그동안 이 조직 논리 하에 좀 억눌렸던 법조계에 대해서 이 문제가 결국은 터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서지현 검사도 뭐 말을 했지만 본인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이미 뭐 다른 경우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게요. 예전에는 검사는 거의 여자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전부 다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팽배해 있었었고요. 또 검사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또 판사 조직과 달라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상명하복을 중시 여기고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여자 검사가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남자 검사님들이나 그 위에 있는 그 상사들이 사실 매우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 검사들이 그동안에는 약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기였었는데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특히 이제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런 게시글을 올리면서 본인이 겪었던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 나를 꽃뱀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식으로 예. 이제 약간 안 좋은 불이익을 주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혹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종류의 일이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상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핵심이 아무래도 법을 알고 또 법을 다루고 단죄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저질러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재발 방지라든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예. 검찰 관계자들이나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런 일이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반응한 적이 없었었는데요. 이제 이런 일이 사실은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법조계 내에서 지금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피해 여성들에 대한 뭐 조사 같은 것들도 한번 해보고 또
앞으로는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신고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조치를 좀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성 중심의 검찰의 문화는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현재는 사실 남성 예. 중심의 그 검찰 문화가 예전에는 여성의 비율이 거의 뭐 3%, 2% 이랬다가 지금은 4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는 많이 깨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그 상부에 있는 집행관들 내지는 상사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